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똥컴으로 피해 거짓을 해보려고 합니다. 똥컴으로 게임하는 거를 제가 시리즈로 좀 이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고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이제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인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을 갖다가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르더라고요. 그 다크 소울이라는 게 이제 프롬소프트라는 일본의 게임 개발 업체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 게임 이름 자체가 다크 소울이다 보니까 요 다크 소울이랑 좀 느낌이랑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게임들을 소울류라고 부르게 되면서 만들어진 장르라고 합니다. 전 그리고 이번에 요 소울 장르를 피해 거짓으로 처음 접했어요. 이 장르가 기본적으로 캐릭터 뒤에서 약간 3인칭 시점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느낀 점으로는 그냥 캐릭 뒤에 시점으로 볼 뿐이지 1인칭으로 하는 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참고로 이 게임은 우리나라 네오이즈 아시잖아요. 네오이즈의 사나 스튜디오, 라운드 8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만든 국산 게임이고요. 그리고 나무 위키를 보니까 언리얼 엔진 4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목이 라이즈 오브 P인데 그래서 P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좀 해외에서 놀림을 받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P가 약간 오줌이랑 그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는 이 P가 피노키오의 P인데 이게 동화랑은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른 인형 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 인형으로 된 보스도 나오고 그리고 뭐 사람 보스도 나오고 괴물 보스도 나오는데 얘네를 깨면서 이렇게 강해지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싱글 플레이 게임인데요. 이게 좀 RPG 요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소울 장르가 처음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맨날 뭐 디아블로나 뭐 포르자 호라이즌 뭐 이런 게임들 위주로 했었다가 요 소울 장르를 갖다가 처음 접해보니까 보스가 장난 아니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플레이를 할 똥컴 사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CPU는 라이젠 5 1600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CPU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중고나라에서 중고 가격이 한 2만 원, 아니 2만 5천 원, 3만 원 요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엄청 싸고 뭐 지금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6코어 12스레드 CPU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게 발매 당시가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쯤인데 그때 당시에는 막 엄청나게 렉이 많고 뭐 마이크로 스터터링 막 이런 게 엄청 있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윈도우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됐어요. 거의 다 대부분 고쳐져 가지고 최근에는 괜찮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물론 이게 엄청 나온 지 오래됐고 성능 자체가 최근 CPU랑은 뭐 비교 불가하긴 한데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런 최신 게임들을 돌렸을 때 이런 걸로 돌려보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CPU는 이렇게 라이젠 5 1600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똥컴 사양에 맞게 그래픽 카드도 GTX 1060을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메모리 용량은 3GB 제품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가격대가 중고로도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발매했을 때도 한 10만 원 정도 했었나? 15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그래픽 카드죠.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컴퓨터 사양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뭐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뭐 RTX 40, 60이 성능이 후진이 뭐 90이 최고 좋니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다음 메인보드는 이게 이제 A320 칩셋을 사용한 보드거든요. 요게 A320 보드 중에서 제일 싼 메인보드인데 참고로 지금 CPU랑 메모리랑 SSD 요거는 장착을 미리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메인보드는 ASUS의 A320 보드 중에서 제일 싼 제품인데 요게 한 66,000원 정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메인보드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저 가격 메인보드조차도 66,000원인데 참고로 이거 옛날에 제가 기억으로는 뭐 한 4만원 중반대 이런 게 A320 보드 중에서 제일 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3만원 중반인가? 4만원 중반인가 뭐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66,000원 정도 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삼성전자의 시금치 메모리 3200짜리 DDR4 8GB 두 개 꽂아가지고 16GB로 구성을 했는데 요게 제가
실제로는 3400MHz로 오버클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버클럭을 하면서 램 타이밍을 이제 고정을 시키질 않아가지고 오토로 놓다 보니까 아마 그 오버클럭을 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오버클럭 효과가 많이 적용이 안 되는 똥컴 사양 그대로 정도인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조립부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조립을 다 끝내가지고 제가 미리 게임 플레이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스전 영상을 녹화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프레임 뻥튀기 해주는 그런 기술 같은 거 안 킨 상태, 기본 상태에서 프레임 측정을 해봤거든요. 요거 해상도는 풀 HD 해상도고요. 그리고 그래픽 프리셋은 이제 중간 옵션으로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옵션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한 6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65 정도?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은 한 40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픽 이런 화면 품질 대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게임 플레이는 지금 거의 뭐 개판 수준인데, 이게 제가 이거 피해 거짓을 시작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있었을 당시에 찍은 거라 가지고 뭐 패링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다 때리는 대로 쳐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성능만 딱 간단하게 보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한 평균적으로 65프레임 그 정도 나오고 있다.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만 전체 플레이할 때 꾸준하게 나와줘도 게임 플레이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요 보스전에서의 상황은 좀 특수하게 이렇게 딱 요 구간만 제가 녹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 프레임이 되게 길게 플레이를 했을 때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마 요게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는 더 뚝뚝 끊기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프레임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요 보스전 영상은 이제 옵션별로 비교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상태에서는 이랬었는데 이제 FSR을 균형 옵션으로 지금 킨 거거든요. 균형 옵션으로 키기만 했는데 이제 평균 프레임이 갑자기 80프레임대로 훅 뛰어 올랐죠. 그리고 하위 1%도 거의 한 6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고, 이 플레이 하면서 하위 1% 프레임은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50프레임 정도 수준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FSR을 균형 정도 옵션으로만 켜줘도 이 정도 똥컴으로도 게임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됐고, 그리고 프레임이 상당히 잘 뽑혀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플레이는 진짜 지금 봐도 못 봐줄 정도인데 더럽게 못한다. 그리고 균형 옵션이 이 정도였는데 만약에 FSR 옵션을 최고 성능으로 변경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될까도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거 이렇게 옵션을 최고 성능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화질 자체는 거의 뭐 쓰레기가 되다시피 하는데, 최고 성능으로 변경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평균 프레임이 120프레임대로 올라오고 하위 1%도 80프레임대로 올라오죠. 그런데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자체가 품질이 좀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거 최고 성능으로 이제 바꿔서 플레이하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양보다 더 내 컴퓨터가 똥컴이다 라고 하면은 프레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옵션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못한다. 지금 봐도 제가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못하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지금부터 30분 정도 플레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30분 후에는 몇 프레임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 그래픽 옵션은 아까랑 똑같이 중간으로 하고, 그리고 FSR은 균형으로 맞춘 다음에 스타트를 해볼게요. 호구라고? 이런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칭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캡처보드 갖다가 영상을 전송받으면서 하는 거라 가지고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이거 그럼 패링이 더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어디다 치냐. 이게 패링이라고 해가지고 적이 공격하는 거를 이렇게 딱 막는 그런 모션이 있는데, 그걸 해줘야지 데미지가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야야야, 야 죽어.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잘 안 막혀요.
죽어. 오케이. 그리고 이 게임이 되게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막 함정이 막 있는데, 아 지금처럼, 아이씨, 아 지금도, 이게 막아야 되는데 막기가 안 되네 진짜. 깜짝이야. 지금 게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평균 프레임은 한 80 정도 나오고 하위 1%는 한 37? 이 정도 나오죠. 이 밖에 분명히 몹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떨어진대. 야 이 사기꾼 새끼들 이거 혼자 가라네 또. 여기 밑에 뭐 있다. 죽어. 아씨. 야야. 뭐라고 꽁시렁. 야야야.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데? 튀어. 이렇게 이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몹이 저를 한번 발견을 하면은 지 위치에서 벗어나서 계속 따라와요. 야야야. 너무 무섭네. 그러니까 지금 패링이 계속 안 돼. 나는 씨.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별바라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저 파란 게. 이게 패링이 잘 안 돼. 이 별바라기에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짜증나는 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저기까지. 그 몹들도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다 깨면서 가야 돼요. 야야야. 아이씨. 죽어라 좀 죽어. 그래. 얘한테 이제 그 스탯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을 갖다가 에르고라고 해요. 이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에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숫자고, 요걸로 뭐 사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화폐예요, 화폐. 그래서 막 이렇게 왼쪽 팔은 실제 손이 아니고 기계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 손을 갖다가 교체를 하면서 막 능력치를 바꿀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FSR을 균형으로 놓은 다음에 한 30분 정도 플레이를 했을 때 프레임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8프레임 정도? 그리고 하위 1%는 39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보스전에서 평균 90에 하위 1% 55 나온 것보다는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30분 정도 게임한 결과 이게 실제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리플레이를 갖다가 녹화해 놓은 거를 좀 보다 보니까 라이젠 5 1600이 이 GTX 1060을 제대로 로드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은 여기 GPU 로드율이 80%대로 내려가는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뭐 대부분 다 90% 초반대, 많이 나오면은 96%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라이젠 5 1600보다 살짝 더 등급이 높은 CPU가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FSR을 켰을 때의 화질이 조금 너무 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비교를 해봤어요. 미리 영상을 하나 찍어 놨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아무것도 안 켰을 때, 그러니까 FSR을 껐을 때의 화면인데 확실히 뭔가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FSR을 균형으로 켰을 때 그거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에요. 이제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전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눈에 보여요. 특히 이 삐에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입갑한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게 균형으로 FSR 켰을 때, 그리고 이게 안 켰을 때, 껐을 때인데 확실히 좀 디테일이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차이가 없진 않아요. 근데 이 칼 부분을 또 보면은 이거는 또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게 FSR 켰을 때, 그리고 이거는 안 켰을 때, 칼 부분은 되게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FSR 켰을 때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이 성능 차이가 조금, 화면의 품질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래도 프레임 상승이 어느 정도 많이 된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봐줄만 해요.
그래서 피해 거짓 요 게임은 요 정도 똥컴이면은 요게 CPU랑 그래픽카드가 2017년, 2018년 이렇게 출시된 그런 컴퓨터인데도 평균 60프레임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FSR을 균형 정도로만 켜줘도 하위 1% 프레임도 40 정도는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옵션을 중간 말고 최하 정도로 낮추면은 물론 품질은 더 떨어지겠지만 프레임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소울 장르를 처음 접한 사람한테도 꽤 재밌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런데 보스 패턴이 너무 어렵다.